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형법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의 의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법학 개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형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인간들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런 사회에서 만약 일정한 룰이 없다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이런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또 그래서 평온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룰 또는 규칙, 규범, 지켜야 할 무엇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두게 됩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규범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규범이라는 말보다는 규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런 불완전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평온을 유지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규범에는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다양한 규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또는 자기 혼자 방에서도 자기 스트레스 쌓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벽을 막 치고 이런 거는 우리는 어쨌든 바람직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될 자율적 규범부터 시작해서 지키지 않으면 외부적인 억압이 들어오는, 외부적으로 강제되는 그런 타율적 규범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율적 규범하는 건 그걸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히 외부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양심이 있고 도덕, 윤리, 우리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종교상의 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 격려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규범 속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서 꼭 외부적으로 억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율적 규범으로 이 사회의 평온이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스럽고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들이 어떤 때는 아주 교묘하게 또는 어떤 때는 포악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심하고 중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자율적 규범, 즉 그냥 말로 하거나 외부적인 억압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규범에 의해서만 사회적 평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타율적 규범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타율적 규범의 대표적인 것이 법이죠. 법을 어기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외부적, 물리적으로 묻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이나 신체나 등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우리는 타율적 규범 그럽니다. 자, 이런 법에도 임의법이 있고 강행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 중에서도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법이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되는 그런 법이 있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이 표라 그럴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 선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위에는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 만나서 뭐 우정을 나누는 거, 삶의 좋은 부분이죠. 또 사람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좋은 일이죠.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삶의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장려되고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양심, 도덕, 칭찬, 뭐 교리, 조리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우정을 나눔으로써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죠. 근데 삶에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랄까 다른 사람한테 불친절하고 또 욕을 하거나 그죠? 또 약속 시간에 좀 어기는 거, 늦는 거 이런 것도 좀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 정도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폐수를 방류하는 것. 그 다음에 심하게 가면 살인을 하는 이런 등등의 부정적인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자율적인 규범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삶의 부정적인 부분 중에서도 경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불친절하거나 뭐 말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욕설을 좀 섞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렇거나 약속 시간에 늦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런 것들은 여기 말하는 양심이나 도덕이나 뭐 조리나 이런 것들로 그러지 말아라 하는 장려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더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심각해지죠. 좀 더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좀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식당을 영업하는데 식당 허가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죠. 좀 더 심하게 가면 물건을 훔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때린다. 그 다음에 죽인다. 이렇게 그 정도가 좀 점점 심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제 드디어 법이 나오는 겁니다. 법 중에서도 비교적 그래도 그 제재가 경미한 민법이 이 경우 나오게 되는 거죠. 식당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 행정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건을 훔치거나 때리거나 죽인다. 이러면 이제 드디어 형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법도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다른 이익을 침해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법도 달라진다는 거죠. 가장 경미할 때 나타나는 것이 민법, 행정법, 그 다음 형법 이런 순서인데 좀 더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반드시 이런 순서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행정법과 형법이 다 같이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법과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를 내면 거기에 따르는 그 상처 치유하는 데는 민법의 손해배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법들이 각각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평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벼운 데서부터 민법, 행정법, 형법 이렇게 법들의 그 순서가 나타나서 타율적인 제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민법에서는 어떤 제재가 나타나냐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제재가 나타납니다.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 돈 빌리고 갚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돈도 갚아야 되지만 그 이자도 갚아야 되고 적시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발생한 그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위자료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예컨대 뭐 혼인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잘못을 해서 이혼하게 되면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민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행정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든지 자, 이런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내려지죠. 행정제재의 대표적인 경우가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티켓 끊기는 거 알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정지, 조업정지, 단수 단전, 그 다음에 무슨 영업장 폐쇄 뭐 이런 등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집니다. 자, 형법까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중하고 심하게 침해하는 그런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이 주어지죠. 사형, 무기징역, 징역, 금고 쭉 내려가는 9가지 형벌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각각 법에서도 그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제재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종류별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형법으로 들어와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룰, 그걸 우린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규범 중에서도 자율적 규범, 타율적 규범으로 나오는데 삶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심한 경우에는 타율적 규범인 법이 등장한다. 그죠? 그런 법 중에서도 민법, 행정법이 나타나더라도 형법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 불법성이 중한, 좀 달리 표현하면 국가나 사회나 개인의 이익을 심하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경우에 형법이라고 하는 법이 등장을 한다. 그죠?
자,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제재도 무겁고 중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형벌 그러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벌이라고 하는 무거운 제재가 부과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형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이란 뭐냐?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본 그런 전체적인 입체적인 사고에서 형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그 가장 밑에 중하고 심하게 그 다른 국가, 사회,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그 법을 우리는 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나 여기 나오죠. 국가, 사회, 개인의 이익을 심하고 중하게 침해하는 그런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되게 추상적이죠, 그죠? 국가라고 하는 그 제도화된 내용, 사회,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모임, 그다음 뭐 개개인의 개인 이건 알겠고 또 그 이익이 있죠, 그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내란죄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또 국가의 일을 보는 그 공무원이 돈을 받거나 향응을 받고 일을 하면은 우리 수뢰죄 하는 거, 뇌물죄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공무원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방치하면 직무유기죄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 뭡니까? 사회 질서를 막 어지럽히는 거, 불지르는 방화죄, 뭐 도박죄, 그 다음에 마약죄, 뭐 이런 것들이죠. 개인의 이익은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뭐 강간하거나 또 재산을 그 침해하는 훔치는 행위, 강도하는 행위자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알겠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중하고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중하다는 거는 여러분 뭐죠? 한자로 보면 무거울 중자죠, 그죠? 여기 나오죠. 무겁고 심하게 우리 심하다 할 때 어디 있죠? 이겁니다, 그죠? 이걸 중하고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건 이제 추상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죠? 이거 수치로 나타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도를 딱 그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하죠. 어쨌든 중하고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 그 심하게 많이 침해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 외연, 그 밖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국가나 사회나 개인의 이익을 중하고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표적인 거 들어봐라. 그러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죠.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중한 행위, 강간죄 같은 경우, 그죠? 이거 대단히 중한 범죄죠. 그 다음에 내란죄, 뭐 외환죄, 그 다음에 뭐 통화위조죄, 그 다음 강도죄, 절도죄, 뭐 이런 등등의 행위들이 그 중하고 심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는 데는 이론이 없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밖으로 가면서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애매한 경우들이 여러분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계 부분에 있는 거 대표적인 것이 동성연애 행위, 그죠?
연애행위. 그 다음에 간통죄, 얼마 전에 없어졌죠. 간통죄. 요즘 뭐 얘기되는 낙태죄. 그다음 낙태행위. 죄라 그러면 벌써 이게 범죄를 넣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낙태행위. 그 다음에 수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동물과 간음행위를 하는 것. 또 사람에 따른 도박행위도 이 범죄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약 흡입행위. 자기가 스스로 마약 흡입하는 거 이걸 범죄로 해야 되냐. 이런 등등의 행위들은 이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중하고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범죄 개념을 우리는 실질적 범죄 개념, 실질적 개념의 범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죄 개념이죠. 자, 그런데 비해서 형식적 범죄 개념은 쉽습니다. 뭐죠? 실정법에 지금 딱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범죄, 그걸 우리는 형식적 개념의 범죄 그럽니다. 우리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형법전이나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 이런데 우리 현재 실정법에서 이게 범죄다 하고 규정해 놓은 그런 범죄들, 그걸 우리는 형식적 개념의 범죄, 형식적 개념의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형식적 개념의 범죄는 우리 지금 실정법에 나와 있는 것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동성연애나 간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는 범죄로 삼고 있지 않고요. 도박이나 자기 마약 흡입은 범죄로 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실질적 범죄 개념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인 반면 형식적 개념의 범죄는 실정법에 규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형벌에도 쓸 수 있겠죠. 그죠? 형벌에도 실질적 개념의 형벌, 형식적 개념의 형벌 이렇게 정의해 놓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개념의 형벌은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여기 나와 있죠. 9가지 형벌입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추징 하는 이 9가지 형벌이 형식적 개념의 형벌이죠. 그럼 실질적 개념의 형벌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범죄에 걸맞는 그 행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 그런 것들이 실질적 개념의 형벌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 개념의 형벌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형식적 개념의 형벌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벌이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사용 제한이라든지 운전면허 박탈이라든지 또는 그 일정한 강을 정화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명령, 이런 것들 다양하게 형벌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형법상 형벌이 이렇다는 거지 그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의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개념의 형벌 9가지, 그 다음에 그 외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또 그 수강명령이나 보호처분이나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실질적 개념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앞으로는 이 형식적 개념의 형벌을 좀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순화되고 교육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벌들을 자꾸 고안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그런 법을 얘기하고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질적 개념의 범죄 또는 실질적 개념 형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개념의 범죄, 형식 개념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